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3일에는 뉴저지주에서 본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역대 가장 많은 4명의 한인 시의원이 탄생하는 등 곳곳에서 한인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 양당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40년 넘게 민주당이 지켜온 지역이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기도 하고 공화당 텃밭 지역에서는 민주당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와 공화, 한인 시의원 후보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잉그루드 클립스 지역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40년 넘게 민주당이 지켜온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공화당 박명근 시의원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마리로 펠맥 시장 후보, 캐롤 맥모로 시의원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을 제치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박명근 후보는 25.8%의 득표율로 전체 4명의 시의원 후보 중 1위로 당선됐습니다. 이 지역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나섰던 엘렌박 변호사는 초선 도전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한인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타운의 계획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을 같이 저는 좀 받고 힘내라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 프리홀더에 출마한 민주당 수잔신 앵글로 체리 시의원이 한인 최초 뉴저지주 프리홀더로 당선됐습니다. 시의원 4선에 도전한 이종철 팰리세이스 파크 부시장과 재선에 나선 데니스 심 리치피드 시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무난히 승리했습니다. 글쎄요, 한인사에 또 획을 한번 또 걷는 그런 기분인데 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이 그만큼 이제 많이 좀 또 한 번 더 믿어주신 것 같고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민주당 시의원이 전무했던 공화당 텃밭 지역인 클로스터에서는 민주당의 제니정 후보가 초선 도전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많은 승전보를 울렸지만 뉴저지주 하원 27선거구 공화당 임원규 후보와 포트리 공화당 마가렛 시의원 후보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결국은 아무런 개선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 대표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오는 13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선거구 획정을 관할하는 정개특위 활동 기한도 넘겨 정개특위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 신청 일정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일 기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추가 투표소 설치 법안과 영구 명부제 법안,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때 여권사본 및 국적 확인 서류 첨부 삭제안 등입니다. 특히 영구 명부제와 국적 확인 서류 첨부 삭제 법안의 경우 유권자 등록이 시행된 이후 통과되면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신고 신청 서식지를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한 데다 국적 확인 서류 첨부가 삭제되면 선거인 명부 작성에도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등록 시작일을 기점으로 현재 통과된 우편과 인터넷 등록 법안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비싼 의료보험비와 병원 진료비 때문에 한국으로 건강검진이나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미국에서 사는 한인들도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한국 방문차 병원 진료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보다는 한국의 의료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재외 국민에게는 한국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 비용이 부담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재외 국민들도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자들과 동일한 비용으로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가 지정한 전국 18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의 도립병원과 지방의료원으로 구성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어제 뉴저지 한인회와 진료협정을 체결하고 재외 국민에게도 입원과 외래 진료비를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민들께서도 어차피 한국에 1, 2년, 2, 3년 만에 한 번씩은 들리실 텐데 그때 오셔서 좀 검진 받으시고 가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실제적인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료 지원 범위는 모든 진료 과목과 건강진단, 장례 등 각 의료원의 실정에 맞는 재반 의료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연합회와 진료 협정을 체결한 뉴욕과 뉴저지, 한인회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페이퍼로 MOU를 사인해서 그냥 마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진료 협정 체결로 인해 한국 방문 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병원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내일업계를 상대로 한 임금 채권 규정의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뉴욕주는 추가 유예기간 없이 임금 채권 규정의 단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 사무실은 임금 채권 구입 유예기한이었던 지난 6일 이후부터 태스크포스 팀의 전반적인 단속 사항에 임금 채권 구입 여부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 채권 구입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소들에게는 첫 적발 시 $500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적발 시 $2,500의 벌금 부과와 영업 중지 및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정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금 채권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임금 채권 신청 대비 승인율이 98%에 달한다며 일부에서 임금 채권을 구입할 채권 회사가 없다고 제기하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임금 채권 구입 지원서는 총 3,074건이 접수됐고 이 중 2,835건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폰소 데이빗 뉴욕 주지사 법률고문은 만일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거나 자산이 부족해 임금 채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뉴욕주 태스크포스나 노동국, 재정국과 주지사 사무실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연방검찰이 인허가 관련 비리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검찰이 펠팍 유력 정치인과 더불어 한인 1명을 최종 기소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연방검찰은 최근 연방수사국의 수사를 토대로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비한인 유력 정치인과 함께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 1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들 2명의 기소를 위한 관련 서류의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이미 동행 형식의 체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의 경우는 지난 몇 개월간 대배심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먼저 대배심 기소가 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유력 정치인은 지난 수년간 펠팍타운 내 인허가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연방수사국은 특히 이 유력 정치인이 함께 기소된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를 통해 펠팍 내 상용 건물이나 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가들을 소개받아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과 변경 신청 등록이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미가입 시 벌금은 1인당 $695 또는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입니다. 2016년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과 변경 신청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신규 가입자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가입 의무 대상은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비민 취업비자 소지자 등입니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결혼이나 출산, 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뉴욕 주민은 뉴욕 주정부의 건보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건보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 갱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중단 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가입하지 않고 2016년 한 해 동안 총 90일 이상을 무보험자로 보낼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1인당 65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뉴욕 일원 대표적 한인 비영리 단체들의 연간 예산은 일부 30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들 가운데 예산 격차가 심각했는데 정부 그랜트를 받은 곳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한국일보가 뉴욕 일원 주요 한인 비영리 단체들의 지난해 세금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체들 사이에 예산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영리 단체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반 기부금이나 정부 그랜트의 경우 각 한인 단체들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세금 보고분인 2013년도를 기준으로 기부금과 그랜트 등을 합한 연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뉴욕 가정상담소로 252만 1,200여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민권센터가 140만 1,000여 달러, 한인 커뮤니티 재단 137만 2천여 달러, 시민참여센터 38만여 달러,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 23만 1,000여 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집계 대상 10개 단체 가운데 정부 그랜트를 받은 곳은 민권센터와 뉴욕 가정상담소, 뉴욕 한인복지관, 가정문제연구소 등 4곳뿐이었고 대부분 단체들은 일반 기부금에 의존했습니다. 한인들의 후원금을 포함한 일반 기부금의 경우에는 뉴욕 가정상담소가 약 192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고 뉴욕 한인복지관은 3만 3천여 달러에 그쳤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30일 임원 이사회에서 지난 추석 대잔치의 결산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추석 대잔치에서는 2만 달러가량의 흑자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잔치 총수입은 15만 6,22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부스 판매와 광고, 협찬 등을 통한 수입입니다. 여기에 총 지출은 지난해 미지급분 9,100달러를 포함해 13만 8,088달러 30센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 18,138달러 70센트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박은림 회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성공한 행사였다며 내년은 물론 다음 한인회가 편안한 마음으로 동포들을 위한 추석맞이 대잔치를 개최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관심을 보여준 한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에 들어선 지도 벌써 2주째가 되는데요. 지난 한 주는 11월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제 기온은 낮 최고 기온이 77도까지 오르면서 67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들어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기상청은 가을답지 않은 날씨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추수감사절까지도 그다지 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는 포근한 추수감사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